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계속해서 증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과정은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FCF랑 함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제 림 모델에 대해서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대가치 평가는 제가 마감 시황에서 원래 잘 설명을 드리죠.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높을 때가 저평가고요. 낮을 때가 이제 고평가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한 8% 정도를 하회했다가 상회를 하면 조금 조정을 나타내는 모양새를 나타냈었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상대가치 평가 모양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절대가치 평가 모형에 대해서 먼저 림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림이라는 것은 레지더럴 인컴 모델 해서 림이라고 하고요. 그냥 보통 짧게 부르긴 하는데 실제 한국말로는 그냥 자녀 이익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자녀 이익 모델이라고 불리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식은 기업가치 V는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식가치, 주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주당 가치를 여기에다가 이제 주식 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하는 공식은 여기 이제 BV가 있는데요. 이제 북밸류라고 해서 장부 가치고요. 이제 지배주주 귀속 이제 자기 자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북밸류는 이렇게 같은 거고,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기 순이익 나누기 이제 자기 자본입니다. 그냥 회사가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나 라는 수익성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는 이제 성장률이고요. 이 R은 이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제가 이제 또 교육 영상을 따로 하나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인율 같은 경우 이제 금리에 가장 보통 조금 연동이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왜 이제 이 모양이 자녀이익 모델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 분자항이 이제 자녀이익, 레지더럴 인컴이거든요. 왜 그럼 얘가 자녀이익인지 생각을 해보면, ROE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성이고, R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이 회사에 기대하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는 최소한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5%, 이게 R이 누군가한테는 5%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R이 꼭 고정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ROE가 5%보다 높으면은 이제 당연히 자녀이익이 나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ROE가 예를 들어서 4%다 하면 자녀이익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분자 부분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녀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이 공식은 이제 실제 삼성전자 사례로 한번 조금 사용해서 실제 기업 가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선 이 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식이 레지더럴 인컴이 이제 똑같이 ROE-R 곱하기 이제 북밸류였었죠. 자기 자본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ROE가 R보다 크면은 이제 자녀이익이 이 RI가 이제 자녀이익이죠. 자녀이익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부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PBR이 1보다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BR이 이제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수치인데, 결국 시가총액이 더 커진다, 장부 가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 PBR이, 이 시장에 가시면 PBR이 3인 회사도 있고 1인 회사도 있고 0.5인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인 회사는 ROE가 할인율보다 높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인 회사는 ROE랑 R이 딱 같은 회사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0.5인 회사는 아마도 ROE가 R보다는 좀 낮은 회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가 R이랑 같으면 자녀이익은 0이 나오게 되고, 기업가치 시총과 시가총액과 자기 자본은 같아져서 이제 PBR은 1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OE가 이제 R보다 낮으면은 마이너스 잔여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부가치가 더 크게 되면서 PBR은 이제 1보다 작아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이제 하기 전에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면, 이제 레지더럴 인컴 장단점을 좀 알아보면,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이제 공식에 장부 가치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더해지게 되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밸류 더하기 ROE 마이너스 R 곱하기 밸류 R 마이너스 G인데, 이제 공식이 림이라는 공식이 여기 이렇게 장부 가치를 그냥 이렇게 더해주는 값이 하나 묵직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가총액이든 아니면 뭐 주가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라고 치면 여기 이제 당기순이익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주가면 이제 EPS가 될 텐데, 아무래도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밸류 자기 자본을 조금 더해주는 값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G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에 퍼나 PBR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밸류에이션을 할 때. EV, EBITDA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성장률이 조금 가만히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큰 장점이고요. 뭐 똑같은 첫 번째랑 비슷한 장점인데, 여기 보시면 수익성하고 이 자본 가치, 장부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왜냐면 퍼 같은 경우에는 수익만 바라보죠. PBR 같은 경우에는 장부 가치만 바라보고, 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부분은 퍼를 바라보고 한 부분은 PBR을 동시에 바라보는 모형이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회사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OE라는 게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당기순이익은 회계상으로 이제 가장 마지막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크다는 게 단점이긴 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아무래도 회계상 이익이기 때문에 뭐 장치 산업이나 이렇게 투자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영향, 이제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의 영향이 커서 조금 당기순이익이 회사의 가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좀 약간 비슷한 단점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성숙기 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ROE가 조금 낮게 나와서 실제 회사 가치보다 조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성숙기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산, 이 재무상태표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부채고 자본인데, 성숙하는 회사, 아니 상속기 이전의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를 조달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ROE가 자본이 커지다 보니까 ROE가 조금 낮아지는 영향이 있고요. 결국 향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하면 이 자본이 줄어들면서 ROE는 자동으로 이제 늘어날 텐데, 일단 그 전까지 성장기 단계에서는 조금 ROE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림 모델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일단 값을 이렇게 넣어 놨었는데, 뭐 어디서 구하는지도 조금 아실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값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창을 조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트,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구글이나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든 뭐 다트를 치셔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실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저희는 예시로 한번 삼성전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망에 삼성전자 치시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20년 말 이제 사업 보고서기 때문에 20년 사업 보고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에 가시면 되고요. 연결 재무제표에서 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입니다. 자본 측면에서 이 재무상태표에 있고요. 연결. 그냥 자본이 아니라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뭐 삼성전자 밑에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을 텐데, 그 자회사 지분이 이 연결 재무제표는 다 100%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자본이 그냥 삼성전자 개별로 자본이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회사가 뭐 A라는 자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율이 50%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자본은 100억이고 뭐 예를 들어서 쟤는 100억이고 뭐 자산이 2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그냥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50%여도 그냥 자본이 삼성전자 연결로는 자본이 200억이다 이렇게 공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이 자본에 대해서 50%만 삼성전자 거니까 50억만 더해져서 150억만 삼성전자 거잖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자본 총계에는 삼성전자가 이 자회사에 대해서 그냥 100%다 가지고 있는 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50%만 지분인 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는 대부분이 다 지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거의 진짜 자본하고 뭐 소유주 지분 자본하고는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장부 가치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단위가 이제 100만 원이기 때문에 268조 정도 되네요. 이제 당기 순이익을 한번 찾으러 가시면은 당기 순이익은 연결 손익 계산서 가시면 있고요. 당기 손익도 그냥 당기 순이익을 쓰지 않고 똑같은 논리로 이 지배 기업에 귀속되는 당기 순이익을 사용하면 됩니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기 순이익에 넣으면은 당기 순이익은 뭐 약 26조 정도 되네요. 그럼 이제 ROE가 뭐 약 9.7% 정도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ROE를 사용하실 때 이제 이 첫 번째 예시는 이제 싱글 스테이지거든요. 이 ROE를 하나만 사용하는 이제 한 해로 밸류에이션 하는데 뭐 실제로 삼성전자 이제 과거 추이 한번 보시면은 ROE를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ROE가 있는데 삼성전자 ROE를 한번 2015년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제 ROE가 11 정도 됐었고요. 근데 뭐 2017년, 18년도에는 거의 뭐 18%, 20%까지 올라가고요. 2020년도 작년에는 또 9.7%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경기 민감한 회사들은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딱 작년해 아니면 최근 실적의 ROE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냥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평균적인 ROE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한 14% 정도가 하면 적정하지 않나라고 해서 한 14%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은 대충 한 17% 정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7% 넣어보도록 하고요. 연구 성장률은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게 영구적으로 3%씩 꾸준히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공식을 북밸류 이 자기 자본을 더하고 ROE 마이너스 R 할인율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자기 자본으로 더한 다음에 R-G로 하면은 기업 가치가 네 조금 잠시만요. 네. 제가 한 8%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7%로 하니까 할인율을 한 8%로 하면은 이제 기업 가치는 589억 9조 정도 나오고요. 뭐 이제 영상 찍는 가장 최근 일자 기준이 4월 23일 시가총액이 494조 정도 되니까 절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약 19.1%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테이지로 한번 조금 보시면은 뭐 장부 가치랑 뭐 ROE는 똑같이 할인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멀티 스테이지는 이 부분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싱글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ROE를 딱 하나만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ROE를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예시로는 4개년도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ROE 같은 경우에 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에 대한 증권사 보통 이제 추정치 ROE를 넣어놨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레지더럴 인컴이 잔여 이익이 보시면 한 13조, 24조, 29조 됩니다. 근데 이제 24년도는 뭐 제가 똑같이 싱글 스테이지랑 똑같이 한 14% 정도 영구적으로 ROE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입을 해보고요. 뭐 그렇게 되면 레지더럴 인컴이 한 16조 정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터미널 밸류라는 게 있죠. 이 터미널 밸류라는 게
회사가 근데 25년도에도 영업을 하고 26년도도 영업을 하고 영구적으로 뭐 사실 영업을 한다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가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언제까지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일단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제 그 실적들을 다 이렇게 현재 가치화 시키기 전에 그냥 그 실적들을 한번 더한 수치가 이 터미널 밸류입니다. 그냥 공식은 이 터미널 밸류를 구할 때 이 마지막 RI 잔여 이익에서 R-G를 하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RI를 이제 할인율, 연구 성장률로 이렇게 분모를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1조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를 다 현재 가치화를 시켜야 되고요. 현재 가치를 하는 건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가치는 지금 그냥 2021년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2021년 말이고요. 이 수치는 여긴 이제 뭐 2022년 말, 여긴 2023년 말이라고 치고 여기가 2024년 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억, 100억이랑 여기 100억이랑 여기 100억이랑 여기 100억이랑 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현재 100억도 다 다르고요. 왜냐면 당연히 현재 100억이 가장 가치가 큽니다. 이것을 이제 끌고 오는 걸 보통 할인율, 아까 할인율이라는 게 이렇게 이 100억을 이제 할인해 오는 가격을 할인율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13을 그럼 1년 동안 더 끌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끌고 오는 공식이 이렇게 13을 1 플러스 아까 할인율 8%로 했었죠. 8%를 1년 동안 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때는 이제 n이라고 해서 이 연도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은 이제 24를 1 플러스 이제 8%가 할인율이었죠. 8%를 2승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구하면 이제 할인율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할인율을 다 더하고 거기다가 이제 장부 가치까지 아까 268조까지 더하면은 기업 가치는 559조가 나오게 되고요. 상승률은 한 1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절대 가치 평가는 이렇게 구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것은 이제 상대 가치 평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알아보기 전에 절대 가치 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19.1%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결국에 이 공식을 보시면은 이제 장부 가치랑 결국 장부 가치랑 ROE랑 할인율이랑 G잖아요. 그래서 장부 가치는 높을 때 기업 가치가 당연히 높아지고요. 수익성인 ROE가 높아질 때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기업 가치는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기업 가치는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은 뭐 구하는 공식이 뭐 조금 처음에는 이해하실 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지시면 뭐 사실 넣는 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뭐 조금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역산해서 이제 사실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식에서 한번 절대가치 공식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가치 공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부 가치는 이미 다 고정된 값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 여지가 없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정된 ROE를 넣으니까 뭐 이것도 사실 크게 조정될 여지는 없고, 근데 결국 내가 조정하는 값이 이 연구 성장률이랑 이제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연구 성장률도 그냥 뭐 보통 한 2%에서 3% 그냥 GDP 성장률에다가 한 1% 정도 더해주면 되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긴 하고요. 그럼 뭐 G는 고정되었다고 똑같이 가정을 해보면 이제 결국 R만이 이제 변수입니다. 근데 그 R을 내가 그냥 임의로 예를 들어서 아까는 8%를 넣어서 이 V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R을 여기다 한 변수로 놓고 R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 방정식을 넘겨버리면 이제 R의 공식이 나오면서, 그럼 이제 그 주가에 따라서 R이 계속 바뀔 거잖아요. 주가가 이제 아까 상대가치 평가를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주가가 달라지면서 안에 있는 이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상대가치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는 이제 그냥 내가
넣은 할인율로 토대로 이제 이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냥 딱 알아보는 거라고 하면은 상대가치 평가는 이 회사가 걸어왔던 과거의 주가 대비 지금이 싼지 비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긴 하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단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를 하회했다가 항상 이제 올라가면 조금 약간 조정을 보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이렇게 8%를 했던 게 되게 저평가인 상황이었었고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할 겁니다. 이제 미래에는 그럴 수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율 수치도 되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추이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과거에 움직였던 추이 레벨 자체가 저평가였나 고평가였나도 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과거 추이도 약간 저평가가 상대가치 평가는 계속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이제 미국이나 타국 증시에 비해서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일단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글로벌하게 갑자기 뭐 리레이팅이 이제 되지 않는 이상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고평가 구간에 오진 않았나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하고요. 결국 이 공식을 근데 구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단순한 방정식이긴 하지만 조금 식이 워낙 길어져서 제가 유도하는 걸 보여드리면 그냥 공식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R은 그냥 이제 1 나누기 이제 PBR이 이제 보시면은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산을 이렇게 분자랑 분모를 돌리면은 결국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이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이제 ROE 마이너스 G 이제 성장률을 한 다음에 그냥 더하기 G를 하면은 할인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기대 수익률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는 이미 공식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그냥 R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마감 시황할 때 항상 설명을 많이 드리는 모델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모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이랑 회계가치 그런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단점인 부분은 뭐 다음에 말씀드릴 FCF 모듈이 어느 정도 조금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그 FCF 모델도 또 림에는 없는 또 단점은 있어서 뭐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주셔서 사실 둘 다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 림이랑 FSCF를 뭐 둘 다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일단 이 할인율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할인율은 좀 할인율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조금 궁금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